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덕후 스카이워커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며 스타워즈 뉴스에는 뜨거운 소식이 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럼 지금 바로 스타워즈 뉴스 시작합니다. We're in a war. You wanna fight? Or you wanna win? 방영까지 3달 정도 남았는데 도대체 예고편은 언제 풀리나 궁금했던 찰나 드디어 드라마 안도르 시즌2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가수 스티브 얼의 The Revolution Starts Now, 이제 혁명은 시작된다 라는 노래와 함께 이전 스타워즈의 고전적인 예고편들과는 완전히 다른 현대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움을 줬는데요. 제국 기지에서 타이 어벤져를 훔친 카시안 안도르와 약 9년 만에 재등장한 오슨 크레닉, 소우 게레라의 파르티장과 어두운 몸 모스마, 시위대와 제국군의 마찰 등으로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로 가득하죠. 지난 시즌이 냉소적이고 소시민이었던 주인공 카시안 안도르가 혁명에 참여하는 과정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모든 인물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전쟁의 그림자도 짙어지면서 반란군 내에서도 배신과 희생 그리고 서로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영화 로그원의 전초전으로 정치적 음모와 위험, 거대한 갈등이 얽힌다죠. 작중 5년간의 시간 동안 3개 에피소드씩 한 챕터로 총 12편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재미있게도 한 챕터 속 이야기들이 동시에 공개돼서 마치 매주 한 편의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하네요. 드라마 안도르 시즌2는 다가오는 4월 22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식이죠. 바로 루카스필름 회장 캐슬린 케네디의 사임입니다. 엥? 진짜야? 해외 매체 퍼기 전한 소식에 따르면 캐슬린 케네디가 올해 말 루카스필름 CEO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캐슬린이 계약기간 끝인 작년 말에 1년을 더 연장했지만 이미 그녀는 사임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디즈니 측에도 그녀의 의사를 전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디즈니와 루카스필름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른 시일 내로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슬린 케네디는 할리우드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프로듀서로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E.T., 백투더퓨처, 구니스, 쥐라기 공원, 인디아나 존스 등 영화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죠. 그리고 2012년 조지 루카스가 디즈니에게 루카스필름, 스타워즈를 매각하고 놀라운 경력을 지닌 캐슬린 케네디가 새로운 CEO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루카스필름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며 총 5편의 스타워즈 영화와 인디아나 존스, 디즈니 플러스 속 다수의 프로젝트를 감독했는데요. 또한 존 파브로와 데이브 필로니를 한 팀으로 묶어 만달로리안 시리즈를 제작했고 신공화국기의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퀄 3부작과 영화 한 솔로로 큰 실패를 했고 특히 시퀄은 스타워즈 팬덤을 분열시킴과 동시에 프랜차이즈의 명성을 실추했죠. 저도 이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긴 하는데 아무튼 이 소식을 정리하면 캐슬린 케네디는 올 말에 은퇴할 예정이지만 아직 디즈니나 루카스필름의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캐슬린 케네디의 사임은 스타워즈 팬덤과 할리우드 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올 게 틀림없습니다. 그녀가 루카스필름을 이끌어온 지난 10년간 많은 성과와 논란이 있었던 만큼 과연 그녀의 후임이 누가 될지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팬덤과 많은 매체에서 추측한 가장 유력한 후임자는 데이브 필로니입니다. 그는 조지 루카스와 함께 클론 전쟁 시리즈를 제작했으며 디즈니 스타워즈 체제에서는 반란군 시리즈를 비롯한 여러 애니메이션, 실사 드라마로 그의 실력을 증명했죠. 그리고 현재는 루카스필름의 CCO인데요. 여론에서도 그를 조지 루카스의 정신적 후계자로 평가해 루카스필름의 회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 파브로입니다. 파브로는 마블에서 영화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스타워즈에선 만달로리안 시리즈, 현재는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까지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의 부활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인데요. 하지만 많은 매체는 파브로가 경영진보다는 제작 역할을 집중하고 싶어 한다며 만약 되더라도 필로니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케빈 파이기, 루카스필름 총괄 매니저 리넨 브레넌, 루카스필름과도 자주 협업한 20세기 스튜디오 대표 스티브 에스벨과
베테랑 경영자 엠마 와츠, J.J. 에이브럼스, 배드로버 출신의 베테랑 프로듀서 헤나 민겔라 등이 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명단에 오르는 가운데 아마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재팬에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누가 앞으로의 스타워즈를 이끌지? 2015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시작으로 2019년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까지 통칭 시퀄 3부작으로 팬들의 많은 증오와 분노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끝난 줄만 알았던 이 시리즈를 이어가는 작품이 나옵니다. 바로 샤민 오바이드 차노이 감독의 영화 신 제다이 기사단입니다. 이 영화는 라오스로부터 15년 후를 배경으로 제다이 마스터가 된 레이 스카이워커와 그녀의 제자들이 새로운 위기를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위기는 이 영화 제작에 찾아왔죠. 각본가 데이먼 린델로프가 이야기를 구성하다 하차했고 그의 뒤를 이어 스티븐 나이츠 역시 작업하다 떠났는데요. 그렇게 진전이 없나 했지만 최근에 영화 오션스 12랑 본 얼티메이텀에 조지 노이피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작업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업계에는 체계가 있어요. 이걸 아시는 분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초안을 제출하면 그 체계는 앞으로 나아가죠. 저는 제가 쓴 상당 부분이 영화에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스티븐이 각본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영화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샤민 오바이드 차노이 감독과 데이지 리들리 주연의 영화 신 제다이 기사단은 개봉일 미정으로 현재 사전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책임진 스타워즈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 마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존 와츠가 제작하고 조드나 나우드 역의 배우 주드로, 라비 캐버코니어스의 윈과 라이언 키에라 암스트롱의 펀, 키리아나 크레터의 KB, 그리고 로버트 티모시 스미스의 닐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죠. 스켈레톤 크루는 로튼 토마토 92%, 팝콘 지수 80%, 그리고 IMDb 7.1점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윈 역의 라비 캐버코니어스는 더 다이렉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즌2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더 다이렉트는 팬들이 스켈레톤 크루 시즌2 제작 가능성에 희망을 가져도 될까? 라는 질문에 그는 꿈만 같죠? 저는 팬들이 꼭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 확실한 답을 줄 순 없지만 정말 대박일 거예요. 누가 마다하겠어요? 다들 응원하고 소망해야 해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만약 두 번째 시즌이 나온다면 정말 멋질 것이고 엄청 기대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코니어스의 희망적인 모습은 보기 좋은데요. 아직 루카스필름의 스켈레톤 크루 시즌2 이야기는 없지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유추해볼 순 있죠. 닐슨의 스트리밍 통계를 보면 스켈레톤 크루의 첫 주차 2개의 에피소드가 시청시간 3억 8,200만 분 이하로 현재까지 공개된 스타워즈 드라마 중 최저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청률이 저조했다는 에콜라이트보다도 20%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 수치도 많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교군을 알려드리자면 오비언 케노비는 첫 주차 2개 에피소드로 10억 분, 아소카도 8억 분, 에콜라이트는 4억 8,800만 분을 기록했죠. 이렇게 보면 스켈레톤 크루가 확실히 저조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에피소드 러닝타임이 짧은 북바펫이 1화로만 약 3억 9천만 분을 기록한 걸 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많은 매체는 스켈레톤 크루 시즌2는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인터뷰로 돌아와서 더 다이렉트는 스타워즈 세계 속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을 질문했고 코니어스는 그로구라 답했습니다. 그는 드라마 제작 기간 동안 존 와츠와도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눴으며 언젠가 이 둘의 만남이 나오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어쩌면 스켈레톤 크루가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에 깜짝 등장할지도? 우리의 뼈 선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의 야심작 스타워즈 갤럭틱 스타 크루저. 이 어트랙션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올 인클루시브 스타워즈 롤플레잉 체험으로 방문객들은 초호화 크루즈 할시온호의 승선에 NPC들과 상호작용하고 저항군과 퍼스트 오더 간의 전투에도 참여하며 심지어 광선검 훈련까지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개쩌는 공간이지만 현재는 폐쇄된 상태로 더 랩에 따르면 이 공간을 월트 디즈니 이미지니어링의 사무실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엥? 이걸 왜?
우선 갤럭틱 스타크루저의 가격입니다. 2인 기준 1박 2일이 무려 약 5,000달러, 한화 730만원인데요. 어트랙션 내용과 홍보물이 가족 친화적이어도 도저히 일반 가족을 위한 가격이 아니고 현지 팬들 역시 손살에 치게 만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혹자는 이게 우주 여행보다 비싸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리고 할시온호에서 승객들은 자유로운 탐험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정해진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며 능동적인 모험을 즐기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게 2022년 3월에 개장했는데 하필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이어서 수요 예측을 완전히 실패했죠. 알려진 바로 당시 디즈니 CEO 밥 차펙은 고객들이 대규모 비용을 감수하고 이 프로젝트에 몰려들 것으로 예측했다고 하네요. 겠냐고요. 결국 이 호텔 어트랙션은 오픈한 지 18개월 만에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살리고자 만달로리안 테마라던가 투어 패키지 개선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무산됐고 디즈니는 새로운 테마파크 확장을 위해 이 시설을 사무실로 전환하기로 했네요. 갤럭틱 스타크루저는 디즈니의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과도한 비용과 수요 예측 실패로 디즈니 역사상 가장 큰 실패 중 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월트 디즈니 월드는 인디아나 존스랑 몬스터 주식회사, 엔칸토의 테마 및 어트랙션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그 중에서도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빌런 랜드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추가할 때는 갤럭틱 스타크루저를 반면교사 삼아야겠네요. 선택받은 자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타락을 다룬 스타워즈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 2005년에 나온 이 영화를 아직까지도 인생 영화로 보는 팬들도 많죠. 그도 그럴 것이 화려한 볼거리와 광선검 결투, 가슴이 웅장해지는 사운드 트랙과 슬픈 스토리까지. 저도 이 영화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2025년, 바로 시스의 복수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 영화라니 다시 봐도 퀄리티가 미쳤네요. 아무튼 20주년을 맞이한 이 영화가 4K 리마스터 버전으로 4월 25일부터 단 일주일 동안 극장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최초로 4DX 관람까지 포함됐다고 하죠. 홍보로 맷 퍼거슨의 스페셜 포스터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보냐고요? 바로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극장에서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고요. 스타워즈 불모지인 이곳에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타워즈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 20주년 축하. 이제 2달 정도 남은 2025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재팬, 일본 마쿠아리 메스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국 스타워즈 팬들에게도 아주 큰 기회인데요. 게다가 헤이든 크리스텐슨과 앤서니 다니엘스 등 스타워즈의 주역들도 많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행사에 배지 디자인이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시스의 복수 속 아나킨과 오비안의 광선검 결투, 카시안 안도르, 레아 오르가나, 영 제다이 어드벤처의 카이 브라이트 스타와 너, 몬 모스마, 그리고 라스트 제다이 속 카일로 렌과 레이의 모습이 보이죠. 타코미는 일본 전통 화법인 우키 유에로 스타워즈를 재해석했고 우리가 알던 캐릭터들의 새롭고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의 하이라이트인 아트쇼,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로 모든 영화와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아우르고 여러 캐릭터의 멋진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죠. 개인적으로 말콤 트윈의 베이더, 크리스 트레바스의 브리터스 오브 포춘, 그리고 트리샤 벤슨의 Your Path, You Must Decide가 인상적이네요. 해당 그림들은 스타워즈 공식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워즈 뉴스 35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놀라운 소식들이 좀 있었죠. 과연 앞으로의 루카스필름과 스타워즈는 어떻게 될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최강시스 다스 시디어스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도대체 왜 시디어스가 시스 원탑인지 그의 능력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수금 저녁 7시에 재밌는 쇼츠도 올라오니까요. 심심하지 않은 일주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스카이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 here, you're right here, and you're ready to fight!